자, 봅시다. 자, 봅시다. 다시. 권리 변동. 이거 끝내야 됩니다. 자, 권리 변동 한번 보세요. 권리 변동이라는 게 우리 책의 기본서 26페이지 나오는데 권리 변동이 뭐냐면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 되는데 권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최초로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의 종류에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이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 해요? 낚시라 했죠, 낚시. 예, 대표적인 예가.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유실물 습득. 자,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 습득했다.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6월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을 합니다. 이 취득할 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할 때. 그래서 뭐 잃어버린 물건 주었다. 뭡니까? 돈 주었다 이 말이에요. 돈 줬어.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주었어. 그러면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사람 찾아야 됩니다.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한 7년 전에 이제 뭐 타워팰리스에서 뭐였습니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1억을 주었어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하죠, 습득자가. 아시겠죠? 그럼 1억을 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22% 빼고 줍니다. 세금 내야 돼요. 세금 20%.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유실물 습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습득자가 뭡니까? 그 물건의 유실물을 뭐 한다고?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법조문 다 나옵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장 발견. 자, 옛날에 이제 5년, 4년 전에인가? 5년 전에 뭡니까? 요 주택가에서 시험에 요게 유실물은 몇 원인데? 6월인데 1년 나왔거든. X였습니다. 그래서 유실물은 어떻게 돼? U자 이렇게 유실물. 아시겠죠? 몇 월이라고? 6월. 안 맞죠? 기억납니까? 자, 되겠죠? 기억되겠죠? 자,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다? 6월이다. 이 U자 적을 때 잘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아시겠죠? 몇 월이라고? 6월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이 나왔었어요. 1년 나왔는데 1년이 아니고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었는데 개정되고 난 다음에 6개월로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누군지 이제 이렇게 빨리 정보가 빠르니까 뭐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기 때문에 CCTV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뭡니까? 고쳤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취득을 하는데 취득할 때 무슨 취득이다? 습득자가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자,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이 땅에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갑이.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몇 년 동안? 1년입니다. 요거는 1년. 1년 동안 뭐하고?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요 이제 발견자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견자가 취득할 때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됐죠. 주택관리사에. 매장물 발견은 몇 년입니까? 매장물 1년이죠. 유실물 습득은 6월이죠. 됐어요? 요거 이제 옛날에 우리 시험에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첨부. 첨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합입니다. 부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갑이란 물건인데 을이란 물건하고 을 소유의 물건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법에 일이 돼 있어 갑 거라고. 자, 부합 당시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자녀이 들어가서 자, 아빠 건데 우리 아들 거다 붙이면 누구 거야? 아빠 거 합니다. 여러분이 못해서 그렇지. 아셨죠? 자, 그래서 붙일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붙일 물건의 최초의 취득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로서 붙였다, 소유자가 결정된다. 그럼 그 사람이 이 합성물의 최초의 취득자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첨부. 그 다음에 선의취득.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 취득시효. 취득시효.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245조에 취득,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는 효과가 뭐냐면 247조에 보면은 무슨 취득이라 되어 있다?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의취득이나 취득시효는 선의취득은 249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245조고. 자, 그래서 요것들은 뭡니까? 지금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빨리 살려보세요. 일곱 가지 아니야?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18회 시험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이다. OX, O. 어?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28회 때 시험. 무주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OX. 이렇게 나왔다.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요거가 나왔으니까 요거 나가겠죠,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기출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최초로 취득하는 게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경우 있죠? 이게 뭐란다? 승계취득을 한다고. 승계취득을 합니다. 자, 승계취득은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적 뭡니까? 승계취득이 있고 설정적 승계취득이 있습니다. 자, 이전하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적 승계취득은 이전 받는데 특정된 물건을 받는 뭐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고 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특정된 저기 X 부동산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라든지 특정된 물건을 공짜로 받았다. 증여. 특정된 물건을 바꿨다. 교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정된 물건을 바꾸는 거, 특정된 물건을 받는 거 이런 것을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 자, 포괄 승계는 뭡니까? 포괄 승계는 빚도 같이 받는 게 무슨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거예요. 상속. 자,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 치르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상 치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계산기 꺼내야 돼요. 계산기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이 많아요. 뭐 해야 됩니까?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알죠? 그런데 받을 게 많아. 포기할 필요 없죠? 네? 강남에 90억짜리 아파트인데 90억짜리 상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빚은 한 30억 있어. 받는 게 나아, 안 받는 게 나아? 계산이 안 됩니까? 90억 빼기 30억 하면 얼마 남아? 60억 남잖아. 받아야지. 알겠죠? 돌아가시면 반드시 뭘 꺼내야 된다고? 계산기를 꺼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계산기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칼분이 나요. 알겠죠? 돌아가시면 계산기 꺼내야 된다. 왜? 무슨 승계니까? 빚도 같이 받는 무슨 승계니까? 포괄 승계니까. 오케이? 네, 상속. 그 다음에 합병. 합병입니다. 그럼 앞에 회사가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아야 안 받아요? 합병하면. 받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우리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뭡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을 인수했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죠?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에서 뭡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했잖아. 그러면은 뭐도 받아요? 또 비행기도 다 받지만, 맞죠? 비행기 뭐 100대 가까이 되는 걸 다 받지만 또 뭐도 받아? 빚도 받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빚도 같이 받는다.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정적 승계 취득으로 갑니다. 자, 설정적 승계 취득은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용인물권
용인 물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거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 시간에 배울 건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건입니까? 용인 물건이죠. 그럼 용인 물건을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 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역권 설정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이게 첨부 서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뭐란다? 설정적 승계 취득. 자, 은행 대출 받는다. 저당권 설정한다 하죠? 맞죠? 그럼 저당권 설정 또 뭡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오케이?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은 자, 최초의 취득이 뭐가 있다고? 원시 취득이 있고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수요가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야.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원시 취득은 승계 취득은 앞에 사람부터 봤는데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전하는 거는 특정 승계가 있는데 매매가 대표적인 예다. 포괄 승계는 상속이 대표적인 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권리가 처음 발생했을 때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 받는 승계 취득이 있다. 이렇게 구분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변경. 자,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변경은 갑에서 을로 자,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변경이 소유권이. 자,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주체의 뭡니까? 변경이랍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 주체 변경.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주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체 변경을 하고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 필기 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내용의 변경은 뭐냐? 양적 변경이 있어요. 양적 변경.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자, 양적 변경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게 첨부 있지, 첨부 저기 부합. 자, 보세요. 붙이니까 양이 커져, 안 커져? 커졌잖아. 양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적 변경이 뭐예요? 첨부. 자,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을 뭐란다? 저당권자라고 하고 은행.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 설정해 줌으로써 돈을 빌려 쓰잖아. 그럼 여러분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이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죠. 맞죠? 은행이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이거 모르면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렇게 이제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나 땅이 있는데, 자, 만일에 이 땅이 수용이 되면은, 수용 보상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은행이 저당권자가 이 수용 보상금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어딥니까? 저 앞에 가면 사만 아르누보 있어요? 자, 그럼 사만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울산에 지금 불나가지고 옛날에 일주일 동안 뭡니까? 계속 나왔었잖아, 그때.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학원 딱 나오면은 딱 보이면 저 파랗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좀 해놓은 데가 사만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 그게 불났잖아. 그럼 은행 대출 받았겠지? 근데 화재 보고 나왔지? 가져가 봅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자,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질이란다? 물상대위성이랍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돼요?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밖에서 갔죠? 바뀌었다. 그래서 말한다? 질적 변경.
다른 말로 책 다른 책 보면 성질적 변경이랍니다. 성질적 변경. 자, 성질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물 변제입니다. 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원룸 한 채 니한테 줄게. 그래서 대신 변제할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금 같은 경우 세법에는 뭡니까? 물납이 있죠. 물납. 물건을 납부하는 거. 무슨 말이죠? 물납도 있습니다. 물납. 자, 그래서 대물 변제 이런 거 뜻이 뭐라고? 질적 변경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개만 기억하면 물상대인은 뭐라고요? 질적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동산이 10억이야.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자금이 더 필요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새마을 금고 가가지고 자, 제2금융권에 가가지고 대출 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4번 저당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또 빌렸습니다. 1억. 얘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죠? 자, 그럼 저당권은 제1번 있으면, 제일 위에 있으면 1번 저당, 두 번째 있으면 2번 저당.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버렸어. 자, 그러면. 자, 이 돈을 변제를 해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변제해버리면 요 담보로 받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하거든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소멸하면 따라서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요 붙어서 같이 죽는다 그래서 무슨 성질이냐면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소멸해버렸어. 그러면 1번 없어졌잖아.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올라가죠? 순위 승진을 뭐랍니까? 작용의 변경이 한다고. 네? 그래서 18회 시험에 이 나왔어. 순위 승진은 내용의 변경이다. 오미가 있습니까? X고 18회 시험에 3번 지문을 해가지고 맞는 지문으로 정답 지문 나왔었습니다. 자, 틀렸지? 자, 순위 승진은 뭐예요? 작용의 변경인데 뭐라고 해놨다고? 내용의 변경을 냈다고. X입니다. 조금 이따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변경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멸로 갑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발생하는 경우하고 변경하는 경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소멸하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 자,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했을 때. 자, 목적물이 멸실했을 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어떤 것이냐? 자, 보세요. X 부동산이 자, 갑에서 올라 넘어갔잖아. 그러면 이게 전주인 입장, 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X 부동산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한 거지? 네, 그래서 자, 상대적 소멸은 누구 입장? 전주인 입장에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인데 이 전주인은 누구 입장입니까? 매도인 입장을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다. 이해됐어요? 끝? 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독 문제는 18회 나왔지만은 나머지는 시험 지문으로 잘 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4번 나왔다, 이 지문이. 자, 그래서 이거 단독 문제 내기는 좀 어려운데 지문으로 잘 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권리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겨? 권리 변동이 되지? 그럼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로 취득하는 게 있어. 원시 취득이라고. 앞에 사람을 받으면 뭐예요? 승계 취득이에요.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어. 됐어요? 이전 받는데 특정된 부분을 받는 게 있고 특정 승계. 자, 포괄, 빚도 같이 받는 게 포괄 승계를 한다고. 구체적인 더 내용은 들어갈 필요 없고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변경이 있어. 순위 승계는 무슨 변경이야? 작용 변경.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근데 내용의 변경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18회 때.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는 무슨 변경? 내용상 변경입니다. 내용상 변경. 내용의 변경이고 질적 변경입니다. 첨부는 뭐야? 붙이니까 양이 크지잖아. 예?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시험 다 돼가면은 10시간 넘게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 예? 그러면 양적 변경이 생기죠? 몸무게가 올라가잖아. 그 가다가 나중에 합격하면 있잖아요. 양적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3일, 뭡니까? 한 3개월 안 가놓고 100일 전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10시간씩 이상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양적 병이 생기는데 합격하면은 살이 쭉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자 모임 할 때 모나라 부르면 또 생겨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한 100일 안 가놓고는 이제 아주머니들 뭡니까? 화장도 안 하고 오거든. 그런데 화장도 하고 오니까 누구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왜 또 그냥 살을 빼냐면은, 왜 살을 뺄까요? 사진을 걸어놓거든. 그래서 사진 때문에. 근데 왜 살 뺄 필요 없어요? 마음 되면 사진관 가서 좀 깎아달라 하면 돼요. 뭐, 더 깎아달라 그러고, 먼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책의 내용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26페이지 펴보세요. 자, 권리병동의 형태. 위에 거 뭘 필요 없어요? 형태, 모습. 형태 밑에다가 모습 적어놔요. 다른 책에는 권리병동의 모습 이렇게 되는데 형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발생, 변경, 소멸 형태로 나타난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권리 발생입니다. 발생은 무슨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죠? 맞습니까? 두 번째 줄 선점, 습득 쭉 줄 것이면 됩니다. 그때까지. 자, 옆에 기출 집어 봅시다. 옆에 머리에 대해서 기출돼 있지? 시효 취득과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전 등은 무슨 취득이야? 옆에 글자 작게 돼 있잖아. 기출해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 문장 맞아 틀려? 맞지. 취득, 시효 취득 같은 말입니다.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등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시험에 기출되던 질문이고 옆에 가서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은 앞에 사람부터 받는 거잖아. 자, 이전 받는 게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박스에 보면 특정에서 받는 특정 승계가 있고 대표적인 뭐야? 매매, 교환, 증여가 있고 포괄 승계, 빚도 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속, 합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설정적 승계 취득은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적 승계 취득.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옆에 기출집을 보세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은 무슨 승계다? 그렇지. 맞지요? 됐어. 그렇게 기출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 갑니다.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장의 변경이 있죠. 자, 그래서 주체의 변경은 받고,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뭐가 있어요? 양적 변경이다. 질적 변경에서 두 번째 줄에 무슨 대이 나옵니까? 물상 대이만 그만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은 뭐합니까? 부합. 첫 번째 줄에 중간에 가니까, 끝에 가니까 물건의 부합 나옵니까? 첨부, 부합.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양적 변경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제한 물권 딱 줄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설명 드릴게. 자, 10억짜리인데 1억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가치가, 이 건물의 가치가 몇 억 돼버려? 다시. 10억짜리인데, 여러분 1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은행 대출 1억 받았어. 감정하면 얼마야? 1억 대출 있으면 까쁘잖아. 9억이잖아. 10 빼기 1은 얼마야? 9억. 산수가 안 되죠. 산수가 안 돼서.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전환권을 설정함으로써, 제한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세권 1이 꼽혀 있으면서 가치는 떨어지죠? 제한물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가치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첨부는 어떻게 됩니까? 첨부는 양이 늘어나는데 뭐를 설정하면은 제한물권인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양적 변경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줄 거면 됩니다.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건의 부합 또는 소유권의 객체에 대한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면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이에요. 양적 변경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옆에 기출 1번. 책이 잘 돼 있어. 너무 잘 돼 있어. 왜? 책에 그
서술형으로 막 돼 있는데 뭡니까? 그게 기출지문 옆에 딱 해놨잖아. 맞죠? 저 혼자 좋은 거죠, 저 혼자. 맞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나왔어. 권리 변동 중에 제한 물건의 설정이나 첨부, 제한 물건을 설정하면 양이 줄어들지. 자, 첨부하면 양이 늘어나잖아. 무슨 변경이야? 양적 변경. 이해됐어요? 그게 포인트다. 자, 우리가 옆에 이 책이 잘 돼 있는 게 뭡니까? 책의 옆에다가 뭡니까? 서술적인 내용을 해놓고 여기서 기출문제 옆에 바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돼 있죠? 맞죠? 책이 잘 돼 있어요. 어? 저 봤을 때는 책 제일 좋아해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넘기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작용의 변경 나옵니까? 작용 변경 두 번째 줄에. 자, 첫 번째 줄에 뭐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순위 승진 찾았어요? 형광펜. 순위 승진을 하게 되면은 무슨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이야. 됐어요? 옆에 기출 있지? 기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기출 집에만 보면 돼, 옆에. 알겠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내한테 뭐라 하지 마. 메가랜드 전화해가지고 왜 작게 만드냐고 따져. 글자가 이거 보면 왜 작냐고 따지는데 내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째려보면 보입니다. 아니면 돋보기로 좀 보시든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자, 옆에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행간펜 어디? 핵심이 뭐야? 순위가 승진이 되면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권리의 작용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렇게 나왔다. 이해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소멸은 절대적 소멸은 자, 첫 번째 줄 박스에 보면은 목적물의 멸실 찾았습니까? 목적물이 멸실될 때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두 번째 줄에 매도인 찾았어요. 매도인, 전주인 입장에서 권리가 상실하는 경우 상대적 소멸이란다. 됐습니까? 자, 옆에 기출주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죠? 맞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자, 원인으로 갑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1페이지지. 판서노트 1페이지. 자, 판서노트 1페이지. 무슨 변동 나옵니까? 권리 변동 나오죠.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인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판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매야, 매매. 자,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자, 요 뒤에 건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우고, 자, 우리가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이 뭐냐면은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부동산 이렇게 팔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을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낙해야 되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지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 요건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맞죠? 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입니다. 책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법률 사실의 정의는 자, 우리 판소노트 밑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바로 밑에 판소노트에. 자, 뭐라 적었냐? 정의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자,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무슨 사실이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외우지 말고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알겠죠? 자, 이걸 누가 정의했냐면 독일 법학자들이 정의해놨어요. 그럼 몰라 돼.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된다. 저 찾아오지도 마. 설명 안 할 거야. 왜?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근데 모든 책이 다 정리가 돼 있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계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법률 요건은 뭔데? 밑에 적어놔야 돼. 한번 적어놓고 넘어가면 돼요.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데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뭡니까? 법률 요건이라 하고, 자, 이 법률 요건에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 권리가 넘어가는 법률행위가 있고, 판소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데 수형, 판결, 경매, 이렇게, 자,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인데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게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임치라든지 이런 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갑에서 을로 넘길 때는 뭘 한다? 이런 걸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독일의 법학자들이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 그래서 밑에다 적어놔야 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고, 자, 원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갑에서 을로 바뀌는데 수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판결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경매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이건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민법은 시험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된다고? 원해서 넘어가는 경우 법률행위라고 부르고,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도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알죠? 자, 그렇게 말고 수형, 판결, 경매같이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두 가지밖에 없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는 법률행위로 바뀌는 경우하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거 딱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네,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림이야. 우리 판소도 있죠? 1페이지?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면은 얘는 뭐 해야 돼요?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근데 대금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효과입니다. 오케이? 자, 12월달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 지상권의 효력이 뭐야? 지상권의 효과, 효력.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공부 좀 했네? 대답 좀 하네? 아주 좋아. 맞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자, 지상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냐? 지상권자가 뭡니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배웠죠? 그렇지만 의무는 뭐가 있다고요? 지로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할 때도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효력도 뭔데요?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임대차 효력하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느냐? 권리와 의무. 맞아요? 그래서 모든 효과는 뭐예요? 권리와 의무.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 매도인은 갑은 무슨 의무가 있어? 무슨 권리가 있어? 무슨 의무? 재산권 이전하는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어. 맞죠?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고 얘는 또 무슨 생깁니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잖아. 권리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 요건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한다. 됐어요? 거기에 책이 되어 있잖아. 어디에? 28페이지입니다. 박스 있죠? 박스 있어요? 해놨지? 예, 그래서 법률 사실은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입니다. 의사표시에. 그 다음에 법률 요건에는 매매 계약이 되는데, 매매 계약을 하면은 옆에가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갑은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봐도 알겠나? 모릅니다, 이거. 자,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에 줄 구해야 될 거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줄. 자,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을 뭐라 했습니까? 아까 법률 요건이라 하고, 자, 바로 밑에 권리 의무의 변동은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게 법률 효과고요. 자,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세 번째 줄에 개개 사실을 말한다고 법률 사실이 된다. 다 적어놨죠? 됐어, 끝. 자, 그 다음에 옆에 볼 필요 없고 이제 법률 사실 쪽으로 갑니다. 자, 이 법률 사실은요, 뭐 우리가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걸 다 기억하는 사람은 옆에다가 바보입니다. 알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준법률행위에서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님의 통지가 뭐가 있느냐만 알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간단히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할 겁니다. 법률 사실. 자, 법률 사실의 정의가 뭐랬어요? 우리 아까 판소도 1페이지 펴놨지? 아까 뭐라 했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인데 의사표시 등이 대표적인 법률 사실이다.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은 이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하면 자, 법률 사실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하는데 외우지 마.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워야 되고. 맞죠? 자, 어떻게 됩니까?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책 다 읽으면 다 나와. 그럼 저 같으면요. 읽지도 않습니다. 왜? 시험 잘 내야 안 내. 안 내고 뒤에 의사의 통지와 관님의 통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예? 자, 용태는요. 정신적 작용에 기하는 것을 용태라고 합니다. 외우는 사람 바보야. 내만 외웠어. 맞죠? 자, 정신적 작용에 기하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사건이라고 한다고. 적지도 마. 다 돼 있잖아. 판소도 3페이지. 또 적을까 싶어서 얘기했어 벌써. 법률 사실 옆에다가 3페이지 참조 적어놔. 판소도 3페이지 적어놔. 네? 자, 3페이지 피니까 법률 사실의 분류 나옵니까? 다 해놨어. 얼마나 친절해. 맞죠?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의 분류. 자, 그러면 용태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타내면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라고 분류합니다. 자,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적법행위냐, 위법행위냐로 나눕니다.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뭐로 나눠진다? 준법률행위로 나눠집니다. 준법률행위로 나눠진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라는데 이게 다른 말로 사실행위라고 불러요. 네. 오케이? 네. 다른 책에는 비표현행위 돼 있어요. 반문과 책이나 다른 책들은. 네? 이렇게 돼 있어. EBS는 비표현행위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행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있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몰라도 됩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뭡니까? 각종 최고와 거절. 최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하거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래 채자에다가 고할 고자입니다. 물어보는 게 최고. 거절, 추인 거절 같이 거절하는 거. 의사의 통지고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하기 등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자, 대리권 수여 표시도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만 기억하면 돼. 그럼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무슨 법률행위 안에 있다? 준법률행위에 있다. 준법률행위 안에 있다. 요거 말하면 돼. 알죠? 나머지 다 버려. 왜? 15년 동안 이것만 물어봤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15년 동안 안 냈다. 그러면 걔가 뭡니까? 기억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이거 중요하다고 안 합니다.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왜냐하면 대리 파트 가면 최고 나오고 거절 나오거든. 의사의 통지라고 배웁니다. 자, 대리 파트 가면 표현 대리 가서 대리권 수의 표시도 뭐다? 관념의 통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주고 끝이야. 알겠어요? 나머지 이거 다 기억하는 사람은 뭐예요? 옆에 적어놔. 또라이 좀. 또라이 좀 힘든 놈이야. 바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29페이지 또 박스 돼 있죠? 돼 있는데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니까 박스 나오지?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나오는데 어디에 별표현해야 돼? 의사의 통지와 관님의 통지만 별표해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관님의 통지는 위에 가면은 니은번에 위에 박스 위에 보면 니은번에 준법률행위 있지?
저 후계 형광펜이죠.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고 두 번째 줄 파랗게 돼 있지. 법률의 규정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가서 의사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두 번째 줄에 각종 최고와 거절 형광펜.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뭐예요?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각종의 통지, 승인 나와있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 보고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풀이 과정에 가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 문제 나오는 게 한두 문제가 있거든. 그때 내가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줄게요. 아시겠죠? 우리 15년 동안 기출을 하기가 뭐면 요거만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볼 필요 있어 없어? 버려. 확 버려. 민법만 하는 게 아니야. 공법 한번 들어봤지만 외울 게 많아. 첫 판부터 선생님이 뭡니까? 프린트 내줬잖아. 암기표. 맞죠? 그게 시작에 불과해. 알겠죠? 암기할 게 더 많아. 그래도 민법은 뭡니까? 이해가 돼가지고 암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 알겠죠? 그렇게 되는데 공법은 뭡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면은 공포스러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법이라 하지. 네? 얼마나 외울 게 많은지. 머리가 빠개집니다. 알겠죠? 왜 빠개지냐? 조합원의 수도 막 헷갈려. 막 헷갈려. 조합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맞죠? 네? 자, 하여튼 도시개발법에도 나오고 뭡니까? 주광의 정인법에도 나오고 뭐 뒤에가 또 나옵니다. 맞죠? 다 나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 맞죠? 우리는 뭡니까? 공법만 했으면 여러분이 공법만 다 외울 건데 공법도 하는 게 아니고 민법도 해야 되고 개론도 해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뭐만 기억하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뭐랬어?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고 수표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끝. 알죠? 자, 우리 다음에 돌아갈 때도 요것밖에 하고 안 할 거야, 이제. 알겠지? 자, 왜? 문제풀이 과정 갔을 때 이제 뭡니까? 요 상세한 내용 한 번씩 한두 문제 내거든. 혹시나 싶어가. 그때 딱 설명해주고 끝일 거야. 알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2페이지. 32페이지. 메타인지 학습 체크 나오네. OX 문제 뭐 필요 없네. 다 돼 있네, 뭐. 자, 1번 문제 갑시다. 이거 공부됐잖아, 지금. 예? 자, 갑시다. 1번.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선입취득, 취득시효는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밑에 잠깐 내려가면 답이 있어. 알죠? 답 보고도 얘기해도 돼. 알겠어? 힌트까지 줬어요. 자, 1번 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취득, 저당권을 설정한다, 취득했다, 뭐예요?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답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3번. 매매로 인해서 매도인의 권리를 상실한 매도인 딱 줄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 했어? 상대적 소멸이네. 좀 쉽네. 4번. 상소 포괄 유증 합병은 뭐야?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유증은 빚도 포함해서 유언으로서 정리하는 게 포괄 유증이야. 다시 정리할게. 너무 빨랐나? 포괄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유언으로서 정리하는데 빚도 같이 주는 게 포괄 유증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포괄 승계입니다. 각종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아, 잘했어. 100점이야. 됐어. 됐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